세계적으로 군대에서 오프로드 차량만큼 널리 사용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국내외에 군에서 사용 중인 SUV, 장갑차 등의 이미지는 오늘날의 군대 이미지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죠. 그러나 그 많은 차량들은 구식이며 솔직히 별로 매력적이지도 않습니다. 오늘날 자동차의 기능, 무기 및 일반 기술이 변화하고 있는 속도를 감안할 때 세계의 많은 주요 병력이 SUV, 전술 차량, 장갑차 등의 새롭고 멋지며 날렵한 모델을 연구하고 있다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닙니다. 이번엔 차세대 군용 오프로드 차량 중 가장 흥미진진한 9개의 차종을 살펴보겠습니다. 시작해볼까요? 1번의 타입 96 장갑차. 이 영상 목록에 있는 군용 차량의 가장 첫 번째 차량은 사실 세계의 차량 목록이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의 군 주둔은 자신들을 위한 방위로 제한되었지만 오늘날 일본군은 때때로 해외 비전투 작전에 참여하며 바퀴 달린 장갑차, 즉 APC의 사용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90년대 중반부터 일본이 사용했던 타입 96 8x8 APC는 현대의 전장에서는 점점 더 사용할 수 없게 되었죠. 개선된 폭발 장치인 IED와 대전차 유도미사일 ATGM은 타입 96과 같은 구형 모델에 비해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입증되었습니다. 일본군은 일본 군용장비 제조업체인 코마츠와 협력하곤 했지만 2019년 초 코마츠는 장갑차에 대한 어떠한 새로운 계약도 맞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죠. 이러한 이유로 일본 국방부는 대체 모델을 모색하는 공개콜을 했으며 2019년 말 마지막 공식 통지문을 기점으로 3가지 모델을 최종적으로 출연했습니다. 일본 육상 자위대는 현재 핀란드 방산업체인 페트리아의 장갑 모듈러 차량 XP, 내저럴 다이나믹스 경장갑차 6.0, 미쓰비시 중공업이 만든 8x8 APC 모델로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든 이 모델들은 일본에 맞게 맞춤 제작 및 제조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기존 모델보다도 더 업데이트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일본이 여러 분야에서 신흥 기술의 최전선에 서 있는 국가 중 하나라는 점을 감안할 때 미쓰비시의 APC 채택과 앞으로 선택될 최종 디자인을 보는 것은 아주 흥미로운 일이겠죠. 확실히 지켜봐야겠네요. 미국의 조인트 라이트 택티컬 베이클. 솔직히 말하면 미국 험비는 군대에서 가장 인기 있는 차량이 아니었습니다. 미국은 주둔지에서 오랫동안 뜨겁고 비좁으며 불편하고 심지어 컵홀더마저 없는 험비 안에 배치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행히도 미 국방부는 미국의 이 악랄한 험비를 대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시코시 디펜스사가 제조하는 JLTV가 크게 개선될 예정이죠. 400파운드의 강철 문, 백업 카메라, 그리고 2개의 컵홀더를 가진 340마력의 괴물이 될 것입니다. 또한 디지털 보안 장치와 접이식 야간 투시 구동 시스템, 그리고 전투 오버라이트 스위치가 내장되어 치명적인 오류를 방지할 수 있어 험비보다 훨씬 똑똑할 거라고 합니다. 이 기계들은 2019년 공식적으로 주문되었고 육군, 해병, 그리고 예비군 부대에 전달되면서 천천히 출시되기 시작했습니다. 약속한 대로 엄청난 발전이 있을지 지켜보는 것도 상당히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레즈바니 탱크 밀리터리 에디션. 다음으로 새로 출시될 신형 군용 차량 목록에서 살펴볼 것은 군용 라즈바니 탱크 SUV입니다. 어떤 SUV에 스모크 스크린이 있을까요? 바로 이거죠. 거리 법률에 따라 사실 11개 미국인 회사인 레즈바니가 민간용 차량으로 판매하고 있지만 모든 것을 고려해 볼 때 전투 지역에서도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오리지널 탱크는 지프 랭글러 본체로 제작되었으며 이미 아포칼립스 프루프라고 있었지만 방탄 유리와 바디 아머, 군용 타이어, 열화상 나이트 비전 시스템, 자가 봉인 연료 탱크, EMP 보호 장치, 사이렌, 방독 마스크, 심지어 저체온증 키트까지 장착해 수준을 한 단계 더 끌어올렸습니다. 그리고 1000마력의 디몬 V8 엔진이 장착 가능하죠. 만약 이 차량에 관심 있어 구매를 하신다면 25만 달러에서 30만 달러의 청구서에 사인을 하셔야 할 겁니다. 아직 전장에 배치될 예정은 없지만 향후 몇 년 내에 전투 지역에서 이러한 SUV를 보게 되거나 이 기술이 적용되는 일은 놀랄 일이 아닌 듯 싶습니다. 러시아의 GAZ 타이거2. 지난 15년 동안 러시아의 연방 군대는 전지형 4x4 보병 기동차인 GAZ 타이거를 사용하여 큰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처음에 러시아에서 설계 및 제조된 타이거는 중국, 벨로루시, 아랍에미레이트 연합,
콩고 공화국, 우루과이, 우즈베키스탄, 이집트를 포함한 여러 국가에 의해 채택되거나 독자적으로 개조되어 생성되었습니다. 러시아의 큰 대지, 즉 산, 북극, 사막 환경 등의 다양한 험지를 가로질러 사용하기 위해 보완된 전지형 군용 차량으로 매우 인기가 있는 모델이죠. 하지만 아직 개선의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2006년에 생산 라인을 처음 시작한 오리지널 모델은 현재 널리 사용되는 최신 기술과 호환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2018년에 군용 타이거2가 활용 중이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는 것은 아마 놀랄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실제로 차세대 장갑차는 가까운 미래에 군사 퍼레이드나 다른 행사에 처음으로 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타이거2라는 실험적인 민간 모델이 얼마 전부터 보급되어 왔지만 이 새로운 버전은 완전히 다른 것이 될 것입니다. 향후 1년 정도 내에 타이거 표면을 군사용으로 재부타면 내광석 내구력이 높아지고 탄도 내구력이 향상되며 적재 용량이 반톤에서 2톤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합니다. 아마 아이폰 충전용 포트일 겁니다. 추측일 뿐이지만요. 미국의 에어본 인판드리 스쿼드 베이클, 탄도미사일과 전자파 공격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차량은 들어보셨겠지만 비행기에서 떨어뜨릴 수 있는 전지형 차량은 어떨까요? 이것은 미 육군이 항상 찾고 있던 것으로 지금은 발견한 것 같습니다. 2019년 말 그들은 공수부대와 함께 점프할 수 있는 보병 중대 차량 요청에 따라 낙하산 부대와 동행할 수 있는 트럭 모델 3대 간의 최종 경합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ISV의 기본 생각은 낙하산 부대에게 훨씬 더 많은 옵션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현재 이들의 임무는 얼마나 멀리 걸을 수 있을지에 따라 제한됩니다. 이 차량은 그들이 목표물에 더 멀리 떨어진 곳에 낙하 구역을 설정하고 그들의 일정에 더 근접할 수 있습니다. 물론 차량 자체는 가볍고 매우 단단해야겠죠. 2019년 말에 보고된 이탈 경쟁에서 이 계약 경쟁자들은 우선 플라이어 ISV를 만든 50코시 플라이어 디펜스로 미국 특별 작전을 위해 롤 케이지를 완성했습니다. 두 번째로 폴라리스 디펜스의 DAGOR은 이미 캐나다 공수부대에서 제한적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습니다. 셋째로 제너럴 모터스가 중형 채비 콜로라도를 기반으로 만든 완전히 새로운 ISV입니다. 미국은 가까운 미래에 테스트를 끝낼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지켜봐야겠네요. 이들은 2020년 최종 모델을 선발해야 하고 그들이 선택하는 것은 최소한 651대의 차량 주문을 받게 되며 이는 전 세계적으로 낙하산 임무의 면모를 크게 바꿀 수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GM 모델이 70%의 상용 채비 콜로라도 부품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이것은 즉 콜로라도가 있는 한 헬리콥터에서 떨어뜨려 계속 작동시킬 확률이 70%라는 것을 의미하죠. 필요할 때 탑 기어들은 어디 있는 걸까요? 중국의 동풍 4x4 CSK182. 중국의 4대 자동차 회사 중 하나인 동풍이 만든 4x4 차량 동풍맹시 라인은 현재 미국 험비와 JLTV와 비슷한 주력 경갑 차량을 인민해방군에 공급했습니다. 현재 모델명은 각각 CSK131과 141입니다. 현재 PLA는 신형 4x4 오프로드 전술 장갑차인 CSK182를 추가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죠. 현재 완전히 설계되었으며 샘플이 완료된 상태에서 테스트 모델은 PLA 차량 테스터와 함께 검사 절차에 있습니다. 실제로 두 가지 버전의 차량, 즉 4x4 모델인 CSK182와 더 큰 6x6 모델인 CSK181이 테스트 중에 있습니다. CSK182는 기관총, 대전차 미사일, 유탄 발사기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원격 제어식 터렛을 갖추고 있습니다. 2018년 주하이 에어쇼에서 두 차량의 최신 모델이 공개되었지만 그 이후로 더 조정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모든 것이 현재 테스트와 잘 진행된다면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빠르게 차세대 차량들이 작동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미군의 옵셔널리 맨드 파이팅 베이클. 우리의 다른 영상들을 보고 계셨다면 이번 영상도 놀랍진 않을 텐데요. 그래도 보는 재미는 쏠쏠할 겁니다. 무인 전투는 미래의 군사 기술의 핵심이므로 누군가는 무인 지상 차량을 제작하게 될 것입니다. 이 경우 미 육군은 선택적으로 유인 보병 전투 차량인 IFV에 대한 제안서를 제출해야 하죠. 육군은 M2 브래들리 IFV가 아직 번번이 사용되고 있으며 기술적으로 볼 때 가능한 한 많이 밀렸고
전차, 장갑, 방어 시스템 측면에서 주요 업데이트를 더 이상 수용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브래들리가 1981년부터 운행해온 것을 감안하면 놀랄 일은 아닙니다. 육군은 2018년 교체 방안을 결정하면서 미래 전투 기술이 지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렇다면 왜 RFP가 지금에서야 나왔을까요? 육군은 2019년 초에 자신들이 공격적이라고 부르는 RFP를 선보였습니다. 다수의 전형적인 방위 산업체가 입찰에 응하지 않거나 자격을 갖추지 못한 옵션을 생산해 육군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기로 했고, 이제 보다 관리하기 쉬운 새로운 RFP를 발행했습니다. 이 요구에 응하기 위해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최종 결과는 무인 군용 차량 기술에서 큰 도약이 될 것이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독일의 LAPV 이녹 6.2. 다음으로 2020년 첫 선을 보일 LAPV 이녹 6.2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유명한 독일 자동차 제조업체인 메르세데스 벤츠가 ACS와 공동으로 제작한 6.2는 기존의 인기 모델인 이녹 6.0과 6.1의 후속 모델입니다. 원격 제어 무기 스테이션이 장착된 4x4 장갑 차량인 현재 모델은 핀란드 경찰, 몬테네그로 군대 및 독일 군대와 경찰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원래 2008년에 디자인된 이 차들은 이미 IED이며 나토 레벨 2 표준의 내성을 가지고 있고 험난한 지형과 악천후에 견딜 수 있도록 제작되었습니다. 6.2는 기존의 첨단 기술 차량에 작은 업데이트를 더한 것이죠. 인포스텍 2020에서 초연될 예정으로 무엇이 업데이트 되었는지 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아르코스 스카라비. 마지막으로 2019년 파리 에어쇼에서 첫 선을 보인 볼보 아쿠스에 대해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 육군을 위해 설계된 스카라비는 4인승 험비와 같은 맥락의 군용 경장갑차이지만 스카라비의 좌석은 모든 좌석의 시야를 높이기 위해 독특한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IED, 지뢰 공격에 견딜 수 있는 복합 재료로 제작되었으며 곧 출시될 공수 보병부대 차량을 리콜해 데미지 없이 단거리 낙하산을 타고 내려갈 수 있죠. 스카라비는 전기 모터에 의해 증강된 300마력 디젤 엔진을 가지고 있으며 아르코스는 드론 기술과 페어링 및 원격 조정이 가능한 옵션으로 유인 기능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군용 전지형 차량 모델은 특출나게 흥미롭거나 독특한 것은 없습니다. 아르코스 스카라비의 가장 흥미로운 점은 개처럼 완전히 옆으로 운행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전륜과 후륜을 독립적으로 회전할 수 있어 물체를 피하고 자동차 기술에서는 보통 볼 수 없는 움직임을 제공합니다. 보면 기괴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리 멀지 않은 미래에 프랑스 군대와 함께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보는 것은 흥미로울 텐데요. 미래의 민간인들 역시 옆으로 운전이 가능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을까요? 여기까지입니다. 9개의 가장 흥미로운 미래의 신형 군용 SUV와 오프로드 차량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어떨 것 같으세요? 꽤 인상 깊죠? 오래된 험비의 업데이트에서 꼭 보고 싶은 기능은 무엇인가요? 댓글에 여러분들의 의견을 남겨주시고 구독도 하셔서 미래의 군대 기술 정보를 함께 나누시길 바랍니다. 이미 구독 중이시라면 알람 설정도 잊지 마세요. 영상 업데이트 시 가장 먼저 볼 수 있게 말이죠.